광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신용협동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광주문화시접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임 3주년을 맞은 고영철 광주문화시접 이사장을 만나 올해 호랑이의 포부와 경영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제 2022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네네. 올해 취임 3주년을 맞았는데요. 소감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이사장 취임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제 많은 조합원님들을 만나 뵙지 못한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아주 편한 2022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사장님, 그런데 광주 문화시접 하면 아마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북구 지역에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주 문화시접을 좀 이번 기회에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광주문화시접은 문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1993년 11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28년이 되었는데요. 28년 동안 저희는 흑자 경영을 했고, 그리고 규모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님들이 믿고 신뢰하고 저희 신협을 거래해 주시는 3만 6천 명의 조합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이제 취임한 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한 이후로 가장 신경 썼던 부분하고 또 이제 취임한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눈길을 끄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죠. 제가 취임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현실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대출을 거래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한 분이라도 어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취임하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대출금 상환금 유예라든지 이자 유예라든지 그걸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분들이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장을 봤던 거, 그리고 결과가 좋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던 것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취임하고 지역사회와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쭉 해왔던 것이지만 특히 신협이 성장하면서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과 저희의 거점 대학인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에 기부금을 저희들이 후원했던 것,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취임해서 바로 그런 결과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기에 애로사항, 특히 조합원들이나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부금도 우리 대학에 후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경영을 잘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하신 걸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난해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해 좀 성과가 있으시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좀 성과하고 올해 어떤 사업을 좀 하실 것인지 좀 뭐 특별하게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흑자 경영을 연속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배당금은 3.2%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고 배당을 저희들이 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9년째 해오고 있는데 한 7억 정도 이용고 배당을 할 수 있어서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합하면 한
2% 정도 배당할 수 있는 성과를 저희들이 시연을 했고요. 이제 올해의 사업 계획은 지금까지 건전한 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매년 손익의 이제 7% 정도를 환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10% 정도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서 어려운 어떤 지역사회의 그 어떤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움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그러면 이제 4.2% 배당이라 하면 굉장히 큰 건데요. 그럼 결국 이제 조합원들이 그 많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신협은 조합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요소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원만을 위한 어떤 혜택 그런 게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희 신협 조합원이 되시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크고요. 소득세 14%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비과세 예금 상품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협의 우리 예적금이라든지 대출, 그리고 카드, 전자금융 등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거래기관은 이제 수수료 혜택을 이제 그 어떤 차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조합원이 되시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원이 저희는 신협의 주인이기 때문에 금액에 크고 적고에 관계없이 1인 1표로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협에는 공제 상품이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위험에 각종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 상품에 가입하시면 미래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님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의 혜택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또 문화시점은 다른 신협과 다르게 장학재단을 통해서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학에, 특히 고등학교, 대학에 이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화시접의 사회공헌 활동, 인재 육성, 이 부분을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협은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201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매년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1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13개 학교에 매년 초에, 학기 초에 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만 저희들이 이제 충족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41명의 장학생이 14억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6년 동안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6년 동안 혜택을 주는 이유는 진정성, 이제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선발이 되면 6년 동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혜택을 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년 동안 200만 원, 그리고 대학은 한 학년 때 한 학년 1년에 300만 원, 그래서 6년 동안 혜택을 받으면 1,400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생활비는 서울의 예부로 대학을 간 학생들에게 10개월간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300만 원과 생활비 300만 원 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없애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다른 그 신협과 다르게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혜택을 주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고2부터 대졸까지 특히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제대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 이 지금 141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있으면 한두 개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많이 있는데요.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소재한 학교를 이제 다닌 학생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준 장학금을 받아서 통장에 그걸 넣어놓고 매월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매월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나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고 기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30만 원을 매월 기부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10분의 1을 줄여서 3만 원만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던 것이 있고요. 한 학생의 사례는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현재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은 우리 직원들에게 제주에 임시교사로 있을 때는 귤도 보내주고 또 지금은 이제 정규 교사가 돼서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데 그 지역에 사과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다고 편지도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적지만 매월 2만 원씩을 저희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시 사회 환원하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어떤 선순환 구조를 또 우리 신협이 앞장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신협을 아까 말한 흑자 경영을 쭉 계속 하셨다는데 만약 흑자 경영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경영 철학이 필요하고 아마 그게 아마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신협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경영 철학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좌우명일 수도 있겠는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에게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봉사한다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에게 정직이 제일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내부에서 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직하게 하고 더 성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저희 신협을 찾아오시는 조합원님들에게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린 더 운동을 보태면 우리 신협이 발전하고 우리 직원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직원들에게 자주 하곤 합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그 이사장님 항상 우리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이 말은 꼭 내가 해주고 싶다 하면 그 말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신협을 믿고 거래해 주시는 3만 6천여 명의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문화신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28년 동안 흑자 경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조합원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신협이 되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그 문화시접이 28년 동안 흑자 경영을 했다는 것은 아마 지역사회에서 금융기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철 광주 문화시접 이사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